자, 지금부터 이제 수동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죠? 즉, 능동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수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은 직접 뭔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수동은 당한다, 누군가 시켜서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도 역시 비슷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그 세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동사의 성격입니다. 동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수동태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뜻이고, 두 번째가 힘의 방향입니다. 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행위자와 대상입니다. 누가 하고 누가 당하는지 그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수동태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사의 성격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에서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나요? 자, 우선 왼쪽 그림을 좀 보면 이 왼쪽 그림에는 한 사람이 그냥 뛰고 있죠. 그쵸? 주변에 뭐 없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뛰고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 그림을 잘 보세요. 네, 두 명이 있는데 엄마 같죠? 엄마가 아이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건데 학원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원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네,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고, 왼쪽 그림은 혼자 사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두 명이 등장하고, 한 명은 한 명에게 뭔가 힘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동사의 성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잘 보면 첫 번째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스스로 움직여서 의미가 되는 동사, 이렇게 만들었죠.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움직여서 의미가 된다. 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한번 보죠. 달리다, 영어로 run이죠. 이 달리다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급할 때 어떻게 해요? 늦었다 그러면 뛰잖아요. 네,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뛰는데 뭐 누군가 밀어서 뛰는 건 아니고, 뭐 바람이 불어야 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좀 빨리 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빨리 하다 보면 뛰는 게 되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걷다도 walk 마찬가지고, 자다도 sleep, 날다 fly, 뛰다 이거는 이제 제자리에서 뛰는 점프를 말하는 거고, 놀다 play, 매달리다 hang, 이런 동사들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했을 때 그 자체가 의미가 된다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움직여서 의미가 안 되는 것도 있나? 네, 그런 동사들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저 타자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의미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에 어떤 동작을 해서 영향을 주는 동사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쓰임새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이 대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어떤 대상이 꼭 있어야 의미가 된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때리다, hit. 자, 누군가를 때린다고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방에 아무도 없는데 주먹을 날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아무도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 때리는 건가요? 혼자서 주먹질하는 거죠. 허공을 휘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때린다 라고 할 때는 맞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가, 예를 들어서 책상을 때린다, 책상을 친다, 그러면 책상이 대상이 되는 거죠.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 책상.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때린다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들다, 뭔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들다, lift.
저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이렇게 손에 주먹을 쥐고 위로 올리면 그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책상을 들거나 의자를 들거나 가방을 들거나 책을 들 때 그 대상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쓰다, write. 손에 필기구를 잡고 뭔가 글씨를 써야만 쓰는 거죠. 던지다, throw. 손에 뭔가 잡아서 바깥으로 손을 탁 놓으면 그게 던지다는 동작이 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필요합니다. 먹다, eat, 부수다, break. 저런 동사들 모두 다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힘의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글로 적을 때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는 처음에 있으니까 왼쪽 끝에 있죠. 동사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죠, 항상.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주어 동사의 형태가 됩니다. 자, 주어 동사 형태가 된다. 이 주어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즉 동사는 힘을 사용하는 것인데 주어가 하는 것이니까 주어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뛴다고 아까 run, 뛴다고 할 때 주어가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I run, 내가 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힘을 줘서, 다리 힘을 줘서 가잖아요. 앞으로 빨리. 그러면 이 주어 I, 동사 run 해가지고 이 주어 내가 힘을 주어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에게서 힘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화살표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동태뿐 아니라 나중에 분사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도 역시 사용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주어에게서 힘이 나온다. 자, 이거는 이번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대상이 없으면 어떤 동사라고 했죠? 자동사.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것, 타동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 두 번째 주어와 동사와 대상이 있을 때 이 주어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의 힘의 방향이 대상까지 가는 거예요. 대상에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상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치는 대상이 책상이잖아요. 여러분에게서 힘이 나가서 책상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글을 쓰는 순서대로 간다. 자, 요게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행위자와 대상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행위자는 동작을 직접 하는 주어입니다. 대상은 그런 동작을 당하는 피행위자, 즉 행위를 당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Tom writes a letter. 자, 이 동사 write를 좀 보죠. 자, 이 앞에 있는 주어, Tom이 주어입니다. 이게 행위자죠. Tom이 글씨를 써요. Tom이 뭔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뭘 쓰냐? A letter. 이게 대상이에요. write의 대상. 뭘 쓰냐?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자, 행위자와 대상이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생각해 두면 수동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당한다, 능동, 직접 한다 이렇게 차이를 얘기했을 때 직접 하는 것은 행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수동 당한다 라고 할 때는 대상이 나온 얘기입니다. 대상. 자, 행위자가 직접 하는 거고 대상은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죠. 수동태가 뭐냐?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쓴 문장입니다. 즉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책상을 친다고 얘기했을 때, 자, 이 대상이 뭐예요? 치는 대상, 책상이죠. 책상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책상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책상은 뭐 어떻게 돼요? 책상은 맞죠. 자, 이런 게 수동태입니다. 자, 형태는 어떤 형태를 취하냐? 주어, 비동사, PP 형태를 취합니다. 어떤 동사를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를 먼저 씁니다.
현재면 is, are 이런 걸 쓰겠죠. 과거면 was, were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동사를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듭니다. 대부분은 그냥 ed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불규칙하게 변해서 동사의 과거 분사는 완전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는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공이 날라와서 맞았어요. 그럼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안 보여. 그럼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은 건 분명해. 그래서 나는 공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이 행위자는 아니잖아. 행위자는 공을 누군가가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안 쓸 수도 있다. 반드시 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있을 때는 써도 되겠죠. 쓰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행위자를 밝힐 때 by를 사용합니다. 이 by 다음에 대명사가 오게 되면 목적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적격. 자, 예를 보겠어요. A letter was written by me. 자, 한 편지가, 자, 비동사 PP 형태입니다. write의 과거분사 written. 이렇게 비동사 PP가 있을 때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편지는 쓰는 것이 아니고 쓰여진 것이죠. 편지가 쓰여졌다. by me, 행위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 by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를 좀 구분해 봅시다. 우선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힘의 방향, 이 부분부터 먼저 보죠. 일단 능동태는 앞에서부터 뒤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글이 쓰여진 순서대로 방향이 나가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의 방향이 대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그어집니다.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즉 주어가 직접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수동태는 대상, 즉 당하는 것이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PP 형태로 바뀌고 by 행위자가 뒤에 나오는데, 아까 이 수동태는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어가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이 방향이 갔는데, 수동태는 주어에게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주어에게로 힘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문장에서 수동태를 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이 앞에 주어가 공이에요. 공, a ball. 동사가 throw에 던지다, throw. 자, 그럼 공이 던져요. 공이 던져집니까? 공에게서 힘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공이 자기 뭐 던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이 던져지니까 공에게 힘이 방향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 PP를 쓰면 되겠죠. 수동태를. 자, 이게 첫 번째 힘의 방향에 대한 차이였고요. 자, 두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능동태는 주어, 동사, 대상. 이거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문장 해석하듯이 주어가 어떤 동사를 대상에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냥. 자, 수동태는 당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뭐 된다. 행위자에 의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우리말로는 수동태가 어색해요. 수동태는 영어에서 힘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쓰는 문장 구조예요. 우리말에는 이 수동의 문장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래서 어색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힘의 방향이 이 앞에 대상에게로 가는구나, 주어에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능동태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a ball was thrown. 공이 던져졌다.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공이 던져졌다 라고 얘기하긴 좀 이상하죠. 이거를 능동태라면 누군가 공을 던졌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라고 얘기해놓고 누군가 공을 던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공이 던져졌다.
어색하죠. 누군가 공을 던졌다.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수동태는 약간 좀 어색하니까 능동태로 해석을 해주면 의미가 훨씬 잘 와닿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수동태와 능동태의 비교 중에서 세 번째, 이제 문장 바꾸기입니다. 자, 능동태에서 일단 수동태로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능동태 문장이 주어, 행위자죠. 어떤 동작을 하는 행위자, 동사가 있고, 대상, 즉, 목적어가 있어요. 자, 이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바꾸면,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힘의 방향이 앞으로 온다. 즉, 어떤 대상이 주어가 된다. 이 뒤에 있는 목적어라고 하는 대상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뭐 어떻게 바뀌어요? 주어로 바뀌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즉 대상이 앞으로 왔으니까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형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 동사에 있는 시제를 현재냐 과거냐를 따져서 비동사를 쓰고 is, are, was, were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동사의 형태를 과거 분사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를 어떻게 쓸 것이냐. 바위 다음에 행위자를 쓰면 됩니다. 이때 행위자가 I나 U나 뭐 he, she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나오면 이 대명사의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I broke her pen. 내가 그녀의 펜을 부서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에게서 동작의 방향이 나오죠. 자, 부수는 방향이 힘이 나게 나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녀의 펜에게 갑니다. 펜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펜을 주어로 her pen. 자, 이제 얘가 주어로 나왔어요. 힘의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수동태의 문장 형태를 취해야겠죠. 비동사 pp를 취합니다. 자, 여기 broke는 break의 과거예요. 그래서 was가 됩니다. 과거, is의 과거, was. 그 다음에 broke의 과거 분사는 broken이에요. broken. 자, 그 다음에 누가 부러뜨렸냐? 여기 나오죠. I. 그래서 by 다음에 I를 쓰면 안 되고 목적격 I, my, me, mine 할 때 me 요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꿔보는 것 이것도 잠깐 보죠. 자, 수동태는 대상 당하는 대상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는 비동사 pp를 쓰고 그 다음에 by 행위자 이때 목적격이 되는데 자, 능동태로 바꾸면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주어가 이거 화살표가 거꾸로 갔네. 행위자 목적격이 주어로 가서 주격으로 바뀝니다. 주격. 예를 들어서 여기다 me 썼다. 그럼 여기는 I를 써야겠죠. I.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PP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제를 그대로 가지고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그대로 가지고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그대로 대상으로 가되 목적격으로 가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the dog was hit by a car. 그 개는 치였어요. 차에 의해서. 이 말은 수동태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쵸? 괜찮은데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자, 일단 여기서 by a car 행위자 차가 치였으니까 이걸 주어로 삼습니다. a car. 그 다음에 was hit을 비동사를 빼야겠죠. 그 다음에 hit의 여기 지금 과거가 되어 있으니까 hit의 과거 hit입니다. 그 다음에 다 대상 뭘 치었나 이거죠. the dog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a car hit the do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